안녕하세요.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국가시험, 자격시험은 우리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셔도 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관의 냉각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유체 커플링식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작동된다. 자,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반응을 하겠죠. 전동팬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작동됩니다. 그리고 3번, 전동팬하고 물펌프. 자, 이것은요, 각각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팬하고 물펌프는 서로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전동팬이 작동되지 않을 때 물펌프 회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동팬이 작동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물펌프는 항상 회전합니다. 4번이 맞고 3번 틀렸네요. 자, 이 문제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3번과 4번이 서로 모순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내용 모른다. 기관의 냉각팬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 1번과 2번은 냉각수 온도하고, 자, 우리 유체 커플링식 전동팬. 자, 관련이 있죠. 온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동팬하고 물펌프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 자, 기관이 과열된단 말은 열이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열이 많이 나는 것은, 자, 우리 냉각수나 냉각장치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냉각수, 물을 통과하는 그 물관, 수관이 막혔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1번, 라디에이터 코어에 막힘.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히면 물이 통과하는 수관이 막힌 것입니다. 냉각수 순환이 불량해져서 결국 과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냉각장치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장치 내부에 물때가 과다하다. 이때도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냉각수가 부족하다. 자, 우리 빨리 냉각수 쳐야 되겠죠?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근데 4번, 엔진 오일량 과다는 기관 과열의, 자, 주요한 원인 아니에요. 주요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자, 녹스라 그러죠? 질소산화물의 발생 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3번은요, 문제의 답이 있어요. 연소할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연소할 때 발생한다. 자, 이 연소는요, 이거는 고온, 높은 온도에서 연소할 때 질소산화물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높은 온도죠. 높은 온도, 고온, 높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4번,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연료 공급 펌프의 연료 공급 압력이 높으면 시동이 잘 되죠.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 페달을 밟고 시동했다. 자, 시동이 잘 걸립니다. 근데 3번, 배터리 방전. 자, 배터리 방전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3번 답이네요. 그리고 4번, 크랭크 축 회전 속도가 빠르다. 자, 이것도 시동이 잘 걸리겠죠? 답은 3번이고요. 자, 5번 봅시다. 5번,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사 노즐의 종류. 자, 우리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사 노즐의 종류는 보통 세 가지가 논의됩니다. 세 가지 논의되는데, 자, 이걸 두 문자를 따볼까요? 두 문자를 따서 스피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스로틀형, 그 다음 핀틀형, 그리고 홀형, 스피놀이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디젤 기관에서 부조 발생 원인이 아닌 것. 자, 우리 부조라는 것은 차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이 시동에 걸린 후에 차가 울컥울컥하는 현상을 부조라고 합니다. 부조 발생. 자, 첫 번째, 발전기 고장. 자, 발전기는요, 시동이 걸린 이후죠. 시동이 걸린 이후에 차량에 필요한 전기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고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발전기입니다. 그러면 1번은 관계없네요. 자, 2번, 거버너 작용 불량. 자, 거버너는 기관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근데 이 거버너 작용이 불량하면 부조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분사시기 조정 불량, 부조 발생 원인이 되죠. 4번, 연료의 압송 불량도 부조 발생 원인이 됩니다. 7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장치 공기 빼기 순서가 바른 것입니다. 연료장치 공기 빼기 순서가 바른 것. 자, 이거 공연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공급 펌프, 그리고 연료 여과기, 분사 펌프, 공연분입니다. 8번, 운전 중인 기관의 에어 클리너가 막혔을 때입니다. 에어 클리너는 엔진이 흡입하는 공기 중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장치입니다. 공기 여과장치. 자, 보세요. 이름도 에어는 공기죠. 클리너,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공기가 깨끗하지 않죠?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요, 불연소 작용이 일어나요. 불연소 작용은 배출가스 색은 검어집니다. 그리고 출력이 잘 안 되겠죠? 출력은 저하합니다. 8번의 답 1번이죠. 자, 그 다음 9번.
엔진의 윤활유 소비량이 과다해지는 큰 원인입니다. 윤활유 소비량이 과다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윤활유 소비량이 과다해지는 것은, 자, 이거는요, 당연히 윤활유가 어디서 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윤활유가 샌단 말은 결국 피스톤 링의 마멸입니다. 그리고 실린더 벽이 닳아져요. 그러면요, 윤활유가 연소실로 들어가서 연소가 되겠죠? 그러면 윤활유 양이 급격히 줄고 윤활유 소비량이 과다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 흡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자, 흡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은 첫 번째, 열 도조율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열에 대한 팽창률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에 대한 저항력은 작을 것이 아니고 커야죠. 그렇죠? 열에 대한 저항력이 커야 됩니다. 그래, 가스에 견디고 고온에 잘 견뎌야 돼. 자, 우리 견딘다는 말을요. 자, 견딘다는 말을 한자로 쓰면 뭐죠? 내라는 말을 쓰죠. 인내한다 할 때 냅니다. 자, 그래서 자, 가스에 잘 견디고 고온에도 잘 견딘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 일반적으로 기관에 많이 사용되는 윤활 방법입니다. 이거는 압송식이 되겠죠? 압송급유식입니다. 기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윤활 방법은 압송급유식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기관 실린더 벽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기관은요. 자, 실린더 벽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발생한다는 말은 뭔가 동력으로 인해서 손상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압축 후에 폭발하면요. 동력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 폭발이 어디서 발생하죠? 상사점입니다. 상사점. 상사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죠. 상사점에서 일어나니까 당연히 상사점 부분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13번 기동전동기, 기동모터입니다. 기동전동기 시험 항목. 자, 기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은 당연히 성능시험이에요. 성능시험. 그러면 첫 번째 무부하 시험, 그 다음 두 번째 회전력 시험, 그 세 번째 저항시험. 자, 무부하 시험, 회전력 시험, 저항시험이 시험 항목이고 중부하 시험은 시험 항목이 아닙니다. 답은 4번. 14번 전압조정기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전압조정기 종류에는 1번 첩점식 있고 2번 카본 파일식 있고 3번 트랜지스터식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저항식은 없죠. 그 다음에 15번 예열 플러그를 빼서 보았더니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다, 시큼해졌다 이 말인데요. 자, 그러면 오염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면 이건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불완전 연소. 자, 불완전 연소. 자, 또는요 노킹 현상 때문에 그런데, 노킹은 뭐냐면 노크가 뭐죠? 똑똑똑 소리를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린더 헤드를 똑똑똑 때리는 소리예요. 자, 이것은 연료가 점화 플러그만에 의해 폭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폭발할 때 노킹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16번 충전 중 갑자기 계기판에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점등이라는 말은 불이 켜졌다 이 말이죠. 충전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온다. 왜요? 충전이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납산 축전지가 방전되어 급속 충전을 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자, 납산 축전지는 배터리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작동하는 충전식 배터리를 말합니다. 1번 충전 중 전액의 온도가 45도씨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2번 충전 중 가스가 많이 발생되면 충전을 중단해요. 3번 충전 전류는 충전지 용량과 같게 한다. 이 같게 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 정도로 합니다. 2분의 1. 3번 틀렸네요. 4번 충전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해야죠. 17번의 답 3번. 18번 보겠습니다.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축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직렬 연결은요, 전압은 증가합니다. 전압은 증가하고 전류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 증가, 전류는 그대로. 그럼 답은 1번입니다. 19번 지게차 작업 장치의 동력 전달 기구가 아닌 것인데, 자, 동력 전달 기구는 자, 리프트 체인, 틸트 실린더, 리프트 실린더 있죠. 자, 근데 트렌치오는 기중기 작업 장치 중에서 도랑 파기 작업 장치 중 하나를 말합니다. 19번의 답 4번. 20번 운전 중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의 영향이 아닌 것인데, 자, 우리 클러치는 차량의 속도 조절 그리고 전후진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감소되죠. 그리고 견인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연료 소비는 증가해요. 그리고 엔진은요, 과열입니다. 과냉이 아니고 엔진 과열.
20번 답 4번. 21번 무한궤도식 굴삭기, 타이어식 굴삭기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무한궤도. 자, 우리가 보통 무한궤도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죠. 전쟁 영화에서 탱크입니다. 탱크. 탱크가 무한궤도식이죠. 자, 그러면 무한궤도식은 필터가 있어요. 그렇죠? 바퀴. 자, 우리 탱크의 바퀴를 달고 있는 굴삭기를 말하는데, 자, 그러면 무한궤도식은, 자, 우리 탱크를 떠올려보세요. 무한궤도식은, 자, 기복이 심한 곳에서 작업이 불리하지 않죠. 유리합니다. 탱크처럼 막 진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어식. 타이어식은 변속 및 주행 속도가 빠르죠. 그 다음에 3번, 무한궤도식은 습지 또는 사지. 이 사자가 모래사자입니다. 모래가 있는 지역이에요. 사지. 모래 지역에서 작업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4번, 타이어식. 타이어식은 장거리 이동이 쉽고 기동성이 양호합니다. 22번, 휠로더의 붐과 버킷 레버를 동시에 당기면 작동은 어떻게 되죠? 자, 붐과 버킷 레버를 자 동시에 당기면 붐은 상승, 버킷은 오므려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당기니까 둘 다 작동을 하겠죠. 작동을 하는데 붐은 상승, 버킷은 오므려진다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파워 스티어링에서 핸들이 매우 무거워 조작하기 힘든 상태일 때의 원인입니다. 자,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하면 조작하기 힘들죠. 그래서 오일 부족이에요. 오일 부족.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 옳은 것입니다. 자,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는 브레이크 페달하고 마스터 실린더 사이의 힘을 배가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근데 1번, 진공 밸브가 세면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자, 두 번째, 릴레이 밸브의 다이어프램이 파손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이 답입니다. 릴레이 밸브 피스톤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하이드로릭 피스톤의 체크볼이 밀착 불량이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다 브레이크가 듣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25번, 일반적으로 기중기 작업 시 붐의 최대 최소 제한 각도로 가장 적합한 겁니다. 자, 최대 78, 최소 20. 자, 우리가 2078년 이렇게 해볼까요? 2078년이 뭡니까? 자, 제가 살았으면은 제가 2078년까지 살고 싶거든요. 2078년. 자, 우리 최대 78, 최소 20입니다. 26번.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의 모든 변속단에서 출력이 떨어질 경우 점검해야 할 항목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출력이 떨어져요. 출력 떨어지면 오일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토크 컨버터가 고장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엔진 고장으로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4번에 추진축 힘. 자, 추진축이 힘이면 차량에 진동이 발생하죠. 진동이 심해집니다. 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진동이 심해진다. 27번, 건설기계를 산. 자, 우리 샀다는 말은 매수했다 이 말입니다. 건설기계를 산 사람이 등록상 변경. 자, 등록상 변경 중에서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으니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 판 사람의 명의로 돼 있죠. 그래서 등록상의 변경 신고를 독촉했거든요. 독촉을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직접 하면 되겠죠. 매도한 사람이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합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덤프트럭이 건설기계 검사소 검사가 아닌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덤프트럭이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 첫 번째, 너비가 3m 되어 있는데요. 너비가 2.5m를 초과하면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최고 속도가 40km/h인 경우, 이거 아니죠. 35km/h 미만이죠. 35km 미만입니다. 미만. 35. 자, 최고 속도가 40이 아니고 35km/h 미만인 경우입니다. 미만. 자, 그 다음에 차체 중량이 25톤 돼 있는데 이거 40톤 초과해야 됩니다. 차체 중량은, 자, 이게 자체가 아니고 차체입니다. 차체. 이거 오타 났네요. 차체 중량이 40톤을 초과할 때 40톤 초과입니다. 그 다음에 축중이 5톤인 경우도 있는데 축중 10톤 초과해야 됩니다. 10톤 초과.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보면 너비가 2.5m를 초과해야 되는데 1번은 요건에 해당하죠. 출장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속도. 자, 이거 35km/h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차체 중량은 40톤을 초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중 10톤을 초과해야 됩니다. 답 1번.
29번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얼마나 감속 운행해야 됩니까 하면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 2분의 1,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그림의 교통안전표시. 자, 우리 동그란 문판에다가 5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요 최고속도 제한 표지입니다. 최고속도 제한 표지. 31번 등록 건설기계 기종별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01. 자, 불도저입니다. 자, 02. 02는 자, 이거 굴삭기를 말하죠. 02는 굴삭기입니다. 그러면 03. 자, 03은 로더입니다. 로더. 그 다음에 04. 04는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02는 불도저, 02는 굴삭기 되겠고, 03은 로더입니다. 로더. 그리고 04가 지게차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32번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의 경우 교차로 30m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몇 차로로 진입 통행해야 하는가입니다. 4차로로 통행합니다. 그렇죠? 4차로로 가면 되겠죠? 33번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해당되는 것은 건널목 가장자리 그리고 정류장 표지판. 건널목 가장자리나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입니다. 10m 이내. 정차 및 주차 금지입니다. 그러면 15m나 12m는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아니죠. 3번 도로 모퉁이나 그리고 4번에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나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는 5m 이내입니다. 5m 이내.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4번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할 건설기계의 범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일단 높이는 4m를 초과하면 됩니다. 그렇죠? 5m 되겠죠? 그리고 총 중량은 40톤을 초과해야 됩니다. 총 중량 50톤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16.7m를 초과해야 돼요. 16.7m를 초과해야 되는데 16m, 이건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 다음 4번 최소 회전 반경 12m를 초과해야 됩니다. 13m 되겠네요. 34번은 3번입니다. 35번 현장에 경찰 공무원이 없는 장소에서 인명사고와 물건의 손괴를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취할 조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사람 살려야죠. 사람부터 구해야죠. 즉시 사상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35번은 3번입니다. 36번 3톤 미만 지게차의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시간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답 1번이고요. 37번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실린더 작용은 어떠한 것을 응용한 것입니까? 자, 유압실린더 작용은 파스칼의 정리 또는 파스칼의 원리가 작용하죠. 파스칼의 원리는 유체 압력은 모든 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작용하고 그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지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자, 이게 뭐 깔때기 같이 있는 거, 이게 뭐죠? 이거는요, 공유압 기호 중 유압 동력원을 말합니다. 유압 동력원을 말합니다. 38번은 1번이고요. 39번. 작동형, 평형, 피스톤형 종류가 있고,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 이게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39번은 릴리프 밸브. 40번 유압 실린더는 유체 힘을 어떤 운동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하면 자, 실린더는요 위아래로 위아래 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죠. 이건 직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40번의 답은 2번입니다. 41번 유압 작동류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되는 현상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점도가 높다 무슨 뜻일까요? 끈적끈적한다 이 말이죠. 자, 끈적끈적하면 이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렇죠? 동력이 많이 듭니다. 그 말은 동력 손실의 증가입니다. 41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42번. 일반적으로 오일탱크의 구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오일탱크 구성품은 자, 스트레이너 있고 베플 있고 드레인 플러그 있는데 압력 조절기. 자, 압력 조절기는 오일탱크의 구성품이 아니고 유압 장치에 필요한 것입니다. 압력 조절기는 유압 장치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42번은 4번. 43번. 다음 중 액추에이터 입구 쪽 관로에 설치한 유량 제어 밸브로 흐름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거는요 입구 쪽 관로죠. 입구. 자, 입구 쪽이다. 자, 요거를요 입구 쪽을요 영어로 in이라고 합시다. in. 입구 쪽 in. 입구 쪽 관로에 설치한 유량 제어 밸브로 흐름 제어, 속도 제어하는 회로는 미터 인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4번 유압 장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인데. 자, 1번부터 볼까요? 유니버셜 조인트. 자, 유니버셜 조인트는 동력을 자유롭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압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2번 오일 탱크, 3번 펌프, 4번 제어 밸브 모두 유압장치의 구성요소가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안쪽은 내외측 로터로 바깥쪽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일 펌프. 자, 이게 트로코이드 펌프가 되겠죠. 트로코이드 펌프입니다. 답 3번입니다. 안쪽은 내외측 로터, 바깥쪽은 하우징으로 구성되는 오일 펌프는 자, 트로코이드 펌프를 말합니다. 46번 유압 에너지를 공급받아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 이걸 무엇이라 하죠? 이게 모터입니다. 모터. 46번의 답은 2번. 47번 볼트 등을 조일 때 조이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 쓰이는 렌치. 이게 토크렌치죠. 토크렌치가 되겠습니다. 48번 크레인으로 무거운 물건을 위로 달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 1번 달아 올릴 화물의 무게를 박아요. 제한 하중 이하에서 작업한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매달린 화물이 불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이거 작업하면 안 됩니다. 작업 중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호의 규정이 없다. 자, 신호 규정이 없으므로 작업자가 적절히 한다. 아닙니다. 현장 관계자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에 따라서 작업해야 되고 신호가 없더라도 작업자는 관계자 지시에 따라서 조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49번 전기장치 퓨즈가 끊어져서 다시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 또 끊어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자, 1번 보세요. 계속 교체한다. 이거 뭡니까, 이거? 계속 교체하면 안 됩니다. 용량이 큰 것으로 갈아 끼운다? 뭡니까? 구리선, 납선? 이거 화재 발생하겠죠? 녹아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기장치의 고장 개소. 자, 고장난 곳. 이 고장난 곳을 찾아서 수리해야죠. 답은 4번입니다. 50번. 산업안전보건 표지에서 그림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고 있는데, 자, 이게 대각선으로 선을 끊었어요. 보행금지 표지입니다. 보행금지 표지. 51번. 가동하고 있는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한 조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인데, 자,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을 끄려면 일단은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일단 원인부터 막아야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3번입니다. 시동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켜놓으면 시동 스위치를 계속 켜두면 연료가 분사되어서 화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BC 소화기를 사용해요. 자, 우리 ABC 할 때 A가 뭐죠? A는 일반 물질. 자, B는요, 액체 및 가스. C는 전기기기. 자, 그래서 ABC 소화기는 다양한 종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목적 소화기를 사용해서 자, 불을 끄도록 하는 것이 자,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52번 동력 전달 장치에서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자, 이거는요. 자, 장갑이나 옷자락이 끼어들어서 말려 들어가서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죠. 벨트입니다. 벨트.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3번 크레인으로 인양. 자, 이제 물체를 이제 끌어올릴 거예요. 자, 물체 중심을 측정해서 인양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1번 형상이 복잡한 물체의 무게 중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양 물체를 서서히 올립니다. 서서히. 그리고 지상 약 30cm 지점에서 정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3번 인양 물체의 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4번 와이어 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높이, 아닙니다. 이걸 높이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는데 높게 인양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5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구급처치 중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요. 자, 이제 환자가 이제 다쳐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일단 의식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처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환자를 격리시키면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5번 작업장에서 전기가 예고 없이 정전되었을 경우입니다. 전기로 작동하던 기계규격의 조치 방법인데, 자, 보겠습니다. 1번 적재 스위치를 끕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전기가 다시 작동될 수도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을 위해서 작업장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퓨즈의 단선 유무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4번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둔다. 스위치를 켜두고 만약에 이 기계가 바로 그냥 예고도 없이 작동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6번 복스렌치가, 자, 복스가 뭡니까? 복스.
자, 복스는 요거죠. BOX, 복스렌치. 자, 복스렌치가 일반 오픈렌치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자, 복스렌치는 말 그대로 박스처럼 이 물체를 다 완전히 감싼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볼트 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싸게 되어서 사용 중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56번 4번 되겠고 5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전압으로 맞는 것. 자, 우리 송전선로는요 765 또는 345, 765 아니면 345 kV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8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지하 배관 개설치 시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서의 관련 법상 어느 정도 깊이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가인데, 자, 일단 8m 이상이죠. 8m 이상인 도로에서는 1.2m 이상으로 매설을 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압축가스일 경우에 중압이라 하면 얼마의 압력을 말합니까 하면, 자, 이건요 0.1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메가파스칼 이거 기압을 나타내죠, 그렇죠? 0.1 메가파스칼에서 1 메가파스칼 미만입니다. 그 사이를 말하거든요. 이게 중압입니다. 중압.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60번 굴착 도중에 전력 케이블 표지 시트가 나왔습니다. 자, 어떨까요? 일단 하는 일을 멈춰야 되죠. 즉시 굴착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 관련 기관에 연락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1회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 우리 기출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빠른 속도로 이 기출 문제에서 문제와 답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원하는 자격증을 자, 우리 최소의 노력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유튜브는요, 자, 연달아서 2회, 3회 이 기출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자, 우리 지게차 운전기능사 우리 필기시험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